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물질은 가장 간단한 원소인 수소와 그 다음 간단한 물질인 헬륨이었죠. 이렇게 우주에는 많은 수소와 헬륨이 마치 구름처럼, 마치 먼지처럼 떠 있습니다. 우주에 떠 있는 수소와 헬륨의 구름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성운이라고 불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성운에 있는 헬륨과 수소의 먼지들이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상당히 불균형하게 어느 곳은 많이 뭉쳐있고 어느 곳은 상당히 듬성듬성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많이 뭉쳐있는 부분, 좀 유식하게 밀도가 높은 부분이겠죠?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 먼지들이, 이 수소와 헬륨 먼지 가스들이 서로 뭉치려는 힘이 발생해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돌 같은 걸 만드는데요. 이 물질이 나중에 별이 될 물질이라서 별이 되기 전에 약간 원시적인 별이다. 그래서 원시별이라 부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성운에는 수소와 헬륨 가스들이 퍼져 있는데 고르게 퍼져 있지 않고 어떤 지역은 밀도가 높게 뭉쳐 있고 어떤 지역은 밀도가 낮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먼지들은 서로 뭉치려는 힘이 발생하고요. 얘네가 뭉쳐서 생긴 물질을 우리가 원시별이라 부르는 거예요. 아직은 별이라 부를 수 없어요. 왜 부를 수 없냐? 아직은 빛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원시별의 녀석은 수축하려는 힘만 있고요. 근데 중력 때문에 서로 뭉치는 거겠죠? 그래서 얘들을 그 힘을 중력 수축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축하려는 힘만 있고 아직은 빛을 내거나 에너지를 내는 힘은 도달을 못했어요. 그런데 얘네가 수축을 하면 할수록 서로 고밀도로 뭉치니까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거든요. 수축하면서 내부에 있는 온도가 상승하게 돼요. 그러다가 내부에 있는 온도가 올라가다가 약 1000만 켈빈의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드디어 빛을 낼 수 있는 작용이 일어납니다. 왜 빛을 낼까요? 별들이 빛을 내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폭탄이 터지는 것과 비슷하면 될 것 같아요. 핵폭탄이 터지는 작용인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원소들의 핵융합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로 폭발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떠한 폭발, 어떠한 핵융합반이 일어나냐? 재료가 수소였죠? 그러다 보니까 간단한 물질이 먼저 융합을 하겠죠. 가장 간단한 수소가 그 다음 물질이 헬륨으로 융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질량의 관계에 의해서 하나의 헬륨을 만들기 위해서는 4개의 수소가 필요해요. 4개의 수소가 융합되어서 하나의 헬륨으로 만드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때 질량이 약간 감소하게 돼요. 이때 감소한 질량을 조금 어려우면 우리가 질량이 줄었다. 그래서 별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줄어든 질량이 바로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 질량이 얼마만큼 에너지 전환될까는 지금은 다루지 않게 되는데 지금은 핵융합할 때 질량이 약간 줄게 되는데 그 줄어든 질량이 결국 에너지, 즉 열과 빛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줄어든 질량 결손이 곧 에너지로서 빛과 열로서 방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폭발하는 것은 약간 팽창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내부로 수축하려는 중력 수축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고온 때문에 핵융합 반응으로 발생한 폭발력에 의해서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려고 그러는 팽창하려는 힘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이 팽창이 잡혔네요. 팽창하려는 힘이 동시에 작용을 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별이 수축만 하면은 작아지려 그러겠죠. 팽창만 하려면은 커지려 그러겠죠. 그런데 이 별은 수축도 하고 팽창도 하기 때문에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이 별의 단계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부릅니다. 주계열성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주계열성 특징은 두 가지만 선생님이 적을게요. 첫 번째는 뭐냐? 아까 말했듯이 이 별은 수축하려는 중력 수축도 존재하고요.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팽창하려는 힘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축하려는 힘과 팽창하려는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 별은 더 이상 커지지도 않고 작아지지도 않고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게 돼요. 이해했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별 같은 경우 만약에 어떤 별이 질량이 상당히 크다 칩시다. 질량이 크면은 이 별 같은 경우 질량이 크면은 핵융합할 수 있는 재료가 더 많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질량이 크면은 수축하려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더 많이 수축하게 되니까 얘네가 더 빨리 온도에 도달하게 되고 핵융합 반응을 더 빨리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질량이 많으면 재료가 많기 때문에 이 별이 오랫동안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량이 많으면은 더 핵융합 반응을 빨리 진행해서 재료를 빨리 소모해가지고 수명이 짧아져요. 질량이 클수록 오히려 별의 수명은 더 단축이 됩니다. 아시겠죠?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한 가지 약간 더 정리하면은 이름 자체가 주 계열성이죠. 우리가 보통 주된 삶을 산다고 할 때 대부분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름이 주 계열성인 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주 계열성 상태가 별의 대부분의 시기를 이 주 계열성 상태로 보내게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보는 태양도 지금은 주 계열성 상태인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내부에 있는 모든 수소가 전부 다 소모, 전부 다 헬륨으로 바뀌어서 칩시다. 아직 외부에는 헬륨이 있지만 내부에는 이제 다 수소가 헬륨으로 바뀐 거예요. 더 이상 뭘 못하는 거죠? 이 핵융합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재료가 없으니까. 자, 아까는 중력 때문에 수축하려고 그랬고 핵융합 반응에서 팽창한 힘이 있어서 서로 이게 있어가지고 지금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았는데 더 이상 이 안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된 상태에 도달했죠. 자, 그럼 얘는 이제 뭐만 할까요? 그쵸?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내부는 중력 수축만 일어나요. 쉽게 말해 수축만 하는 거예요. 중력 수축만. 근데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물질이 수축할 때는 고밀도로 뭉치다 보니까 뭐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도달했던 온도보다 훨씬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부 온도가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기껏해야 수소만 융합 반응을 일으켰지만 이렇게 높은 온도가 되면은 그 다음 과정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헬륨도 드디어 핵융합 반응을 해가지고 더 무겁고 큰 물질로 변신해 가는 거죠. 그 물질들 우리가 보통은 산소, 기타 등인데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탄소까지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내부 온도가 올라가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아직 이 외부에는 핵융합하지 못한 수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부는 1000만 K에 도달해서 핵융합했지만 외부는 이 겉에 부분 아직 1000만 K에 도달 못해서 융합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 온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열들이 바깥에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바깥쪽도 1000만 K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럼 바깥쪽도 드디어 1000만 K에 도달했으니 바깥쪽에 있는 수소들도 내부와 마찬가지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쵸? 그럼 똑같이 핵융합 반응이 일어났으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뭘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줄어든 질량만큼 에너지가 발생하게 돼요. 그러겠죠? 그럼 이 발생하는 폭발하는 힘 때문에 이 외부 지역은 뭐 하려고 그러냐? 팽창하려고 해요. 그래서 별이 이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뿐만 아니라 얘가 내보내는 에너지보다 팽창을 훨씬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단위 면적당 도달하는 에너지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에너지를 10만큼 내보냈는데 표면적은 100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럼 단위 면적당 갈 수 있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표면 온도는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내부는 뜨겁지만.
그래서 약간 떨어져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붉은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거대한 별이 크면서 붉은색으로 보인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적색, 붉은색, 큰 별, 거성이라고 불러주게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내부 온도가 1000만 K에 도달하면은 내부는 핵융합만 일어나고요. 그때 나오는 에너지 때문에 별이 팽창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중력 수축이 있으니까 서로 힘이 같아서 크기는 일정한데 이 에너지 때문에 열과 빛을 내뿜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내부에 있는 수소가 전부 다 고갈이 돼버리면은 안에는 헬륨만 남게 되고 아직 그 정도 온도로는 헬륨은 융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냐?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중력 수축만 하게 돼요. 점점 더 모이는 거죠. 근데 모일 때마다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얘가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면은 드디어 헬륨도 핵융합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물질이 변신해 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누구까지? 탄소까지 도달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때 뭐가 발생한다고요? 주변에서 있던 수소들이 내부의 온도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1000만 K에 도달하게 되고 주변에 있는 수소들도 핵융합반응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 폭발의 힘 때문에 별이 엄청나게 커지는데 얘가 내뿜는 에너지보다 너무 많이 커져서 단위 면적당 가는 에너지량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눈으로 뭐처럼 보인다? 붉은색 별로 보이게 돼요. 이 별이 거대한 붉은색 별이다. 그래서 적색 거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거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름만 언급하고 마칠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서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안에 있는 내부가 전부 다 탄소로 바뀌면요. 더 이상 탄소 다음으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에는 이 별의 질량이 너무 작아요. 질량이 클수록 융합을 빨리빨리 많이 한다고 그랬죠? 근데 질량이 탄소 다음으로 넘어가기엔 작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에서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은 일어나지 않고요. 이 별이 수축만 하기에도 이미 마지막까지 다 수축한 상태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 별이 힘을 잃어가는 거죠. 별 힘을 잃어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이 내부가 꽉 붙잡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주변의 물질들이 약간 흩어지듯이 마치 보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행성이 있는 저 구름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행성상 성운 이라 부르고요. 얘가 힘이 다 도달하면은 약간 구름처럼 퍼져있는 얘네조차도 붙잡을 수 없겠죠? 얘네가 전부 다 날아가면은 안에 밝게 빛나는 이 녀석밖에 안 남을 거예요. 걔는 밝게 빛나는 작은 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백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행성상 성운하고 백색 외성은 이름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앞에 이 세 단계 정도는 확실하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그 주계열성 단계 잘 공부해서 친구들한테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